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이 어떠한 임팩트를 줄지, 어떤 느낌을 줄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거는 갖추고 있는 가운데 써야 매력적인, 인문학적으로 훌륭한 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치에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 출간일이 22년 5월 30일.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따끈따끈해도 너무너무 따끈따끈하죠. 책이 나오는 걸 이분 저자가 이강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천 동영상으로 보게 돼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줄 알고 저도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저도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라거나 이런 촬영 기술, 이거는 또 저도 기본은 익히고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주문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책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통찰, 이런 게 있어서 콘텐츠를 마련합니다. 현대는 대중서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서사를 아니면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써낼 수 있는, 그야말로 대중서사의 시대를 열게 된 가장 커다란 동인은 아무래도 블로그, 카페, 이런 인터넷 공간이 마련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자신의 메시지를 대중을 향해서 발표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서사 시대의 주인공들의 중요한 덕목은 인문학인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반드시 문학적이어야 하지는 않지만 시소설, 이런 창작, 예술적인 그런 문학적 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는 굳이 없다 해도 인문학적으로는 매력적이어야 그 메시지가 돋보이고 전달력이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이 대중서사 시대에 이 저자도 자신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글로 남겨서 책으로까지 출판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저자의 인문학적 소양이 드러나기에 평소에 인문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실증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타이틀, 제목은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 빛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게 사진이다. 얼마나 좋은 네임이고 타이틀링이겠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출판에서는 교정교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이길 바란다 했을 때 책과 이길, 이 보조동사 이길이 띄어쓰기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쉽다, 이런 거죠. 찍기보다는 했을 때 이 보다는을 띄어써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마음으로 찍는 다는, 이 찍는과 다는을 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교정교열의 문제인데 저자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너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일단은 저자가 원고에는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그걸 교정교열하는 편집 디자이너가 못 보고 넘어갔겠죠. 설령 저자는 안 그랬는데 교정교열 보는 편집 디자이너가 그랬다면 저자가 오히려 걸러야 하고 책임은 오롯이 저자에게 돌아간다는 거. 이런 면에선 맞춤법도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표현상으로 트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가 군더더기 표현인 거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표현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한다 보다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 좀 더 글이 매력적이고 군더더기가 안 붙어 있는 거죠.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이 어떠한 임팩트를 줄지, 어떤 느낌을 줄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거는 갖추고 있는 가운데 써야 매력적인, 인문학적으로 훌륭한 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띄어쓰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엇보다도 했을 때 이걸 띄어써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조사들은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조금 답답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단순히 띄어쓰기 자체만으로도 함축시켜서에서 이 함축과 시켜서를 띄어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사진가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용사 명사 표현보다도 사진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렇게 많이가 부사가 되어서 동사 있으니를 수식해주는 이런 형태여야 글이 매끄럽다, 이런 얘기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게 좋은 표현이지,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는 아니다 싶은 느낌이란 얘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얘기들에는 훨씬 더 아쉬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첫째 줄에요. 사진에 관심이 생기고 사진을 찍다가 보면 보다는 찍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간결하다, 이런 얘기죠. 또 넷째 줄요. 사진에 관심이 생기고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와 렌즈도 구입하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보다는 거금을 들여 카메라와 렌즈도 구입하고, 이래야 깔끔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7번째 줄에도 거금을 들여 본격적이고 좀 그럴싸한 카메라를, 이런 것이 간결하다는 얘기죠. 그 밑에 줄 바로 위에도 그럴싸한 대상을 촬영해서 멋진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근데 촬영해 멋진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공식이나 논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셔터를 못 누르지 말고, 이것도 사로잡혀서보다는 사로잡혀 셔터를 못 누르지 말고, 그쵸? 그다음에 테크닉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 건, 하는과 건 사이에, 하는 것은이니까 하는과 건은 떼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셔터를 누를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랬을 때 담아서 셔터를, 이렇게 군더더기 표현이 계속 이어지죠. 자신의 감정을 담아 셔터를 누를 수 있게, 이래야 좋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죠. 사진을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노출이나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계산하고, 이 표현보다는 사진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노출이나 조리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글은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하니까요. 촬영을 하려 한다면 보다는 촬영하려 한다면, 이게 나은 거죠. 쓸데없는 목적격 조사를 자꾸 쓰는 거 안 좋죠. 결국에는 보다는 결국 비싼 장비들은 어느새, 이런 거죠. 또 찍는다는 과정 자체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에서도 스타팅, 프롬의 개념이고 부터도 스타팅 개념이라면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게 깔끔하다 얘기죠. 카메라도 사진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니 말이다. 느끼기에 충분하니 말이다. 계속 군더더기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붙어 있죠.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기분 좋은 날씨와 상쾌한 공기 가득한 거리가, 이게 낫죠. 공기가 가득한 거리가, 이렇게보다 공기 가득한 거리가, 그렇죠? 이렇게 이 주격조사의 중복, 바람직하지 않죠. 어감상으로요. 그 후에 집에 와서 사진을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면, 집에 와 사진을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면, 그런 게 난 거죠. 그 당시에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그 당시, 이렇게 끊는 게 난 거죠. 그 당시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그런데 계속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그 당시에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그 당시의 기분이, 이 불필요한 중복, 낭비인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담아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충분한데 담아서 이런 군더더기 표현. 물론 사진은 기록예술이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만 한다면 기록의 형용사 단순한 기록만 보다는 단순히 기록만, 기록하다라는 의미의 기록만 한다면이니까 여기에는 부사형으로 단순히 기록만 한다면 이런 게 어법상으로 더 매력적이고 깔끔하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보시면 카피로 드리겠지만 똑같은 보다라는 보조사가 있는데 겉보다에서는 띄고 장르보다에서는 붙이고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일관성,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보이면 아 뭔가 원칙을 가지고 교정을 했구나, 장문을 했구나 할 텐데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사진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찍힌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군더더기가 중복, 불필요한 낭비인 거죠.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사진은 찍힌다.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찍힌다. 한 번으로 좋은데 사진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찍힌다.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타를 배운다거나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표현보다는 만약 기타나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자. 쓸데없는 중복의 제거 필요한 거죠. 일단 악보를 읽고 운지법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가. 시작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가. 이런 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북촌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나와서 또 나와 막걸리를 한잔하고 나와 라거나 막걸리 한잔하고 나와. 간결하게요. 한 잔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군더더기를 더 붙이기보다 위해 기동쪽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이런 거요. 우리 삼형제는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고 기분 좋게 한참을 역광으로 들어오는 노을을 바라보며 걷다 보니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이 반복 정말 매력적이지 않죠? 이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늘어지죠. 갖고 다니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꺼내 그 순간을 담았다. 꺼내서 이 서서서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죠. 거창하고 대단한 사진을 찍으려 사진을 찍을 것인가, 사진을 찍으려 사진을 찍을 것인가.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느꼈던 감정들을 향해 셔터를 눌러보자. 향해서보다는 향해 셔터를 눌러보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제 넘게 글쓴이에게 너무 시건방지게 짜증나게 자꾸 지적을 남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강신 작가님.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 제 나름의 인문학적 수양을 하고 소양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글이 매력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평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갈고 또 닦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구독자 여러분, 우리 채널은 가능한 한 한국어 어법과 영어 어법, 그 다음에 인문교양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요즘 구독자 눌러주신 분이 조금씩 늘어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막 힘도 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난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공유, 다른 분들과 공유, 다른 분들께 추천 잊지 않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